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제16회 사회복지정책론 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급의 하나인 증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증서를 묻는다기보다는 현금, 현물, 그다음에 증서라고 하는 보통 3대 급여 체계죠. 여기에 이제 길버트하고 스펙은 이제 기회와 권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급여를 더 붙여서 총 5가지 급여 체계를 보통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정책 분석 과정, 산물 분석에서 기억들 하실 겁니다. 보면 그 3가지 주요 급여 체계를 다뤄보는 건데,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다, 목표 효율성 묻는 거예요. 정책의 목표 달성에 좋은 게 도대체 어떤 급여가 제일 좋냐. 현물이 항상 좋았죠. 현물이 목표 달성에 있어서는 가장 좋았고, 항상 증서는 가운데다. 그리고 현금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목표 달성에는 굉장히 불리했었다. 저 목표 효율성은 굉장히 낮은 급여가 현금 급여였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책의 목표 달성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공한 급여가 과연 그 정책 목표의 수단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비를 현금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8조입니다. 거기를 보면 생계비를 어떻게 규정해 놨냐면 먹는 거, 그러니까 음식이나 그다음 피복, 연료비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생계비를 정부에서 주면 그걸 가지고서 과연 이 수급자분이 정부에서 원하는 정책 목표인, 당신 이걸 가지고서 먹는 데 쓰시고 입는 데 쓰시고 그 다음에 연료비로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정책 목표에 맞게끔 쓰겠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 돈 가지고서 술도 사 드시고 담배도 사 피시고 그러실 수도 있다는 얘기야. 현금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현금급여가. 그래서 현금급여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히 불리합니다. 반면에 현물은 당신의 배를 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쌀을 주겠습니다 했어요. 그럼 일단 쌀이 갔으면 그걸 갖고 먹는 용도로 쓰지, 혹시 쌀 가지고서 뭐랄까 막걸리를 만들어 먹어? 그것도 먹는 거니까 여하튼지 간에 먹는 거니까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현물이 훨씬 좋더라. 증서는 항상 가운데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현물에 비해서 소비자 선택권이 낮다. 소비자가 어느 걸 더 좋아하냐 이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현금이 제일 좋아해요. 현찰로 줬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죠? 이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줬었을 때 본인이 어떻게 그걸 갖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좋아하고, 증서는 항상 가운데. 현물을 제일 싫어해요. 나는 쌀 먹고 싶은데 자꾸 정부에서 보리만 준단 말이야. 이거 다 뭐해 도대체. 나는 쌀 먹어야 되는데, 아니 난 보리 먹어야 되는데, 나 당뇨가 있어가지고 보리 먹어야 되는데 자꾸 쌀만 갖다 주고 있어. 이거 도대체 쌀 뭐에 쓰냐고.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비자 선택권적 측면에서 본다면 현금이 제일 좋고, 증서는 항상 가운데 현물이기 때문에 현물 급여에 비해서 소비자 선택권이 낮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맞죠. 현물 급여에 비해서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데 유리하다. 사실 이것 때문에 뭘 한 거죠, 여러분? 증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 증서라는 게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어지냐 하면은 이렇게 제공돼요.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주체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한테 돈을 줍니다. 야, 너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렴. 누구한테? 소비자, 국민들, 수급자한테. 그러면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한테 이렇게 어떻게 급여를 제공해 주는 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면 권한이 누구한테 생기냐면 서비스 제공자한테 권한이 생겨요.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최대한 아껴서 자기 이윤을 남기면서 이 소비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 그럼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의 질도 좀 떨어질 거고,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 반면에 이 바우처 방식, 즉 증서는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소비자한테 바우처를 줘요. 그리고 여러 서비스 제공자가 있으면 이들 중에서 어떻게 이 소비자가 이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그러면 선택받은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면 정부가 어떻게 이 서비스 제공자한테 현금을 주는 겁니다. 그 바우처의 값어치만큼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자 간 경쟁, 즉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현물 급여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일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데는 현금이 제일 좋아요. 현금이 제일 좋고, 그렇죠. 현찰로 주니까 이 사람이 현찰을 받아갖고 많은 서비스 제공자들 중에서 본인이 고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증서고, 그 다음에 현물이 가장 떨어지는 거죠. 자, 공급자가 소비자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이 증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증서의 시장 값어치가 떨어져요. 시장 값어치가 별로 없는 거야. 그때는 공급자가 소비자를 선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몇 년 전인데 이제 아동들,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무상급식을 했잖아요. 근데 방학을 하게 됩니다, 학교가. 그럼 애들의 무상급식이 끊겨져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무상급식을 받는 애들 중에서는요, 이제 뭐 옛날엔 소년 가장이라고 얘기했죠. 부모의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없어서 자기 집에서 자기 스스로 어떤 식사 준비가 어려운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식사에 대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얘네들은 학교 급식에 의존해서 학교 급식에 의존해서 이거 여러분 나올 겁니다. 자, 학교 급식에 의존해서 서비스를 자신의 식사 문제를 해결을 했었었는데 급작스러운 게 아니라 방학이 되면서 그 문제가 급식이 끊기게 되면 애들이 굶어야 돼. 그게 정부에서 생각했던 게 아이들한테 바우처를 준 거예요. 그게 식품권을 줬는데 식품권을 3,000원짜리를 줬습니다. 그럼 3,000원을 갖고서 주변에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는 거예요. 서비스 공급자가 식당이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3,000원 갖고서 먹을 수 있는 밥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 식당들이 그 아이들이 제공한 바우처, 즉 아이들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불쌍한 애들, 이런 애들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보면 공급자가 소비자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떨 때? 바우처의 시장 가격이 많이 낮을 때. 기억해 두시고 현물 급여에 비해서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접근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정보 접근성인 측면에서는 어디에서 이 바우처를 교환할 수 있는지, 서비스로 교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소비자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바우처의 이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바우처는. 그죠? 그래서 어떻다? 현물 급여에 비해서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 현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죠? 쌀 줬으면 정부가 쌀을 줬어요. 그럼 쌀을 갖고서 밥을 해 먹으라고 하는 건 바로 알 수 있는 일이죠. 그걸 갖고서 설마 쌀 갖고서 팔아서 네가 이걸 갖고 라면을 사 먹으라고 쌀을 준 건 아닐 거 아니야. 자,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더라. 자, 4번하고 5번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었었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2번이다. 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